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아버님 장례식에서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을 부르짖으며 혼절하셨어요. 온 가족이 정신줄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일을 하러 나가셨던 시아버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장례를 치른 시어머님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혼절하셨고 급히 병원으로 모셔야만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부부와 서방님이 병원을 지켜야만 했는데요.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님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자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힘들 텐데 들어가서 좀 쉬어. 이러다 큰일 나겠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나만 편히 쉴 수가 있겠어. 재수 씨는 장례식 끝나자마자 힘들다고 집에 갔잖아. 당신 지금 만삭인데 이러다 잘못될까봐 걱정된단 말이야. 몸이 이상한 것 같으면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서방님하고 상의는 해본 거야? 우선 말은 꺼내봤는데 재수 씨랑 상의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하긴 그런 일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정 안 되면 그냥 우리가 모시고 있자. 당신 곧 출산도 해야 하는데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렇지. 그때쯤 우리는 시어머님 거처를 놓고 의논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만삭이다 보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남편이 서방님에게 시어머님을 부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우리 시부모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두 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과 질시를 동시에 받는 금실 좋은 부부였습니다. 특히나 시아버님이 무척 가정적이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상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어디를 가더라도 두 분이 항상 함께였기에 시어머님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두 분은 여행을 자주 다니셨고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도 두 분을 뵙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시아버님 생신을 앞두고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아버님 생신이신데 식당 예약할까요? 우리 둘이 가까운 곳에 여행 다녀오기로 했으니까 니들은 신경 쓰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생신이신데 그럴 순 없잖아요. 이미 비행기표도 다 예약해놨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정말요? 그럼 용돈이라도 보내드릴까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용돈도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인생 살 거니까 니들도 행복하게 니들 인생 살아. 시어머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며칠 뒤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아버님 생신 때 두 분이 여행 가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나도 듣긴 했어. 그럼 이번 아버님 생신 때 우리가 뭘 챙기고 할 건 없는 거죠? 글쎄, 두 분이 여행 가신다고 하시길래 우리는 용돈 좀 보내드릴까 해. 그래도 생신이신데 아무것도 안 하기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전화해보니까 어머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가만 보면 형님은 오지랖이 참 넓은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냥 모른 척 하자고요. 그래도 아버님 생신인데 모른 척 하기 좀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꾸 귀찮게 해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결혼을 잘한 것 같다니? 시부모님 두 분 다 잔소리도 전혀 없으시고 생신 때도 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거기다 제사도 안 지내고 명절 때도 시댁에 안 가도 딱히 관심도 없으시고요. 이런 시댁이 세상에 어딨겠어요? 시부모님이 배려해 주실수록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 동서말처럼 이런 시댁이 세상에 또 어딨겠어. 형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1살밖에 안 나는데 생각이 너무 진부한 거 아닐까요?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배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동서가 제게 지적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는데요. 동서 성격은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동서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는 심하다고 할 정도로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뭔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동서의 비합리적인 성격은 그때도 역시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서방님에게 시어머님을 부탁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동서가 병원으로 쫓아와서 따져 물었거든요. 잠시 후 병실 안으로 들어온 서방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그 사람이 잠깐 밖에서 보자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란요? 혹시 동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두 분한테 할 말이 있다고 밖에서 잠시 얘기 좀 하자고 하네요. 알겠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편이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곧 밖으로 나갔더니 동서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동서, 안으로 들어오지 그랬어. 안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인데 그래? 제 물음에 동서가 어이없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우리 보고 어머님을 모시고 가라고 했다면서요. 어쩜 학가오라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제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당분간만 모시고 있어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게 학가라는 말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학가를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도 하고 어머님을 모시려면 장남인 두 분이 모셔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형님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저한테 떠맡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수씨, 우리 집사람이 홀몸이었다면 재수씨 말처럼 우리가 모시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사람이 만삭이잖아요. 곧 출산도 해야 하는데 엄마까지 모시고 있기 힘들 것 같아서 부탁드린 겁니다. 당장 출산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출산 전에 많이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모시고 가세요. 동서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참지 못한 채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재수씨, 다른 것도 아니고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아서 부탁드린 건데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는 겁니까? 지금 엄마 상황이 어떤지 잘 알면서 너무 심하잖아요. 심하긴 뭐가 심하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도 아닌데 제가 어머님을 왜 모셔야 하는 거죠?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자기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내가 전부 다 할게. 남편과 동서가 언성을 높이고 있자 서방님이 안절부절 못한 채 동서에게 빌다시피 했는데요. 동서의 신경질 섞인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싫다고 했잖아.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 됐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동서가 발악하다시피 발을 구르자 남편이 욱한 채 외쳤는데요. 평소 남편은 시아버님을 닮아 온순하기 그지없는 성격이었지만 그날 남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동서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던 것인지 동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고 순간 동서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아주버님이 우리한테 이럴 입장은 아니잖아요? 자기야,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그 말은 절대 하지 않기로 했잖아. 서방님이 동서 팔을 붙잡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서방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민혁이 더 똑바로 말해봐. 형,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똑바로 말하라는 거 못 들었어? 결국 남편이 이성을 잃은 채 소리를 질렀는데요. 동서가 서방님 팔을 뿌리치더니 외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껏 잘 키워주셨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아주버님이 뭔데 이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지금껏 잘 키워주셨다니 대체 뭔 소리라는 겁니까?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방님과 동서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서방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만하라고 했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친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면 키워준 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서방님이 빽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남편이 서방님 가까이로 가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녀가 재수 씨 말이 무슨 말이야? 괜찮으니까 말해봐. 아니야, 별일 아닌데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서방님이 무마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작정이라도 한 듯 동서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아주버님이 시부모님 친자식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을 정도면 두 분이 진짜 잘 키워주셨나 보네요.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이제는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머님 떠맡길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분이 어머님 모시고 가서 은혜 갚으세요. 최소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서방님이 동서에게 버럭 외쳤지만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동서가 저만큼 멀어져 갔습니다. 물론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충격으로 넋을 놓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남편이 걱정이 돼서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괜찮은 거야? 당신이야말로 괜찮은 거야? 나는 괜찮은데 지금 당신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묻는 거야. 난 괜찮아. 남편이 저를 안심시키고는 서방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미녀가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래? 형, 정말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근데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입양이 됐다는 말인 건데 당사자인 나는 모르고 넌 알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줘. 저기 사실은 나도 아내한테 들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도 모르는 걸 재수 씨가 어떻게 알고 있어? 남편 말에 서방님이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마른 세수를 했는데요.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으니까 얼른 말해봐. 우리 집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사실 아버지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이 와중에 그 얘기까지 하기 너무 힘들어. 결국 서방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런 서방님 등을 토닥여줬는데요. 잠시 후 서방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방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님과 작은어머님이 나누는 대화를 동서가 몰래 엿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 동서가 시댁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올라가던 중 아파트 뒤쪽에 서 계시던 시어머님을 봤던 모양인데요.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네요. 평소 눈치가 워낙 빠른 동서였기에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결국 동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 시어머님이 작은어머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네요. 동서, 그렇잖아도 큰애 출산하고 나면 우리가 산후조리 연비 줄여던 참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줘도 돼.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이도 말은 안 하지만 평생 죄인처럼 살고 있어요. 가끔 보면 새벽에 식탁에서 소주를 들이키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그 속이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손주 키우는데 보태 쓰라고 해주세요. 그래도 돈이 너무 많잖아. 그동안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까지 돈이 많긴 뭐가 많겠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이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다면 저는 이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형님한테는 항상 면목이 없습니다. 작은어머님이 시어머님 앞에서 눈물을 삼키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는데요. 그때까지는 두 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동서가 더욱 귀를 쫑긋 세운 모양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민수를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지금껏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근데 동서랑 서방님이 이러면 내가 오히려 서운할 뿐이야. 동서한테 그 돈 받으면 남편도 한 소리 할 테니까 그냥 넣어두도록 해. 사실 민수 결혼할 때도 동서랑 서방님이 축의금을 너무 많이 했어. 애들이 많이 놀란 눈치거든. 그때도 말했지만 난 우리 민수가 절대로 이 사실을 몰랐으면 해. 괜히 알아봤자 좋을 것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얘기 두 번 다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시어머님이 작은어머님 손을 마주잡고는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네요. 그 모습을 보던 동서가 황급히 주차된 차로 돌아왔고 잠시 후 대화가 끝난 모양으로 작은어머님은 곧장 아파트를 빠져나가셨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동서가 차에서 내려 시어머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는데요. 반찬을 챙겨주시는 시어머님에게 동서가 넌지시 물었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이 친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동서가 시어머님을 빤히 바라봤고 시어머님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들고 있던 반찬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얘가 뭔 소리라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반찬이나 가지고 얼른 가. 아주버님이 친자식이 아니라면서요. 아까 작은어머님이랑 하는 얘기 다 들었는걸요? 뭐?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야? 네, 지나가다 보니까 어머님이 거기에 서 계시길래 다가갔더니 두 분이 그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왔으면 인기척을 해야지. 말을 엿들었단 말이야?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두 분이 너무나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시길래 차마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아주버님은 입양된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작은어머님이 많이 미안해 하시던데 그럼 작은아버님이랑 작은어머님 자식인 거예요? 시어머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동서가 두 눈을 반짝이며 시어머님에게 바짝 다가가 다시 물었다네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님이 자푸자기한 표정으로 동서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조용히 말했답니다. 둘째야, 너 이 사실은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 그럼 아주버님이 친자식이 아닌 건 확실한 거네요? 근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아주버님이랑 민혁 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 지금껏 모르고 살았는데 민수도 그렇고 민혁이도 그렇고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비밀 지켜줄 수 있지? 알겠어요. 비밀 지켜드릴게요. 근데 작은아버님 자식은 맞는 거죠? 동서의 물음에 시어머님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는데요. 평소 동서를 탐탁지 않아 했던 시어머님이었기에 시어머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다네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들어간 동서가 백에서 금부츠를 잔뜩 꺼내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데요. 화장대 위에 놓인 금부츠를 보던 서방님이 물었답니다. 자기야, 이게 다 금이야? 금이야. 진짜 금이란 말이야? 맞아. 어때? 진짜 금이라 그런지 때깔 자체가 영롱하지? 이 정도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많은 금을 어디서 난 거야? 가만히 있어봐. 이 금거북이는 엄마가 아끼던 것 같은데? 설마 엄마가 준 거야? 서방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는데요. 동서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어머님이 주신 거 맞아. 엄마가 이 많은 금부치를 당신한테 줬단 말이야? 글쎄 그랬다니까. 대체 왜 당신한테 줘? 내가 며느리니까 주신 거지.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엄마가 형수님을 워낙 예뻐하시니까 형수님한테 먼저 주실 줄 알았거든. 근데 이 많은 걸 당신한테 주셨단 말이야? 대체 왜? 그거야 당신이 친아들이고 내가 친며느리니까 그렇지. 역시나 동서가 생각 없이 말실수를 했고 서방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네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한마디로 당신은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집안의 친며느리는 나 하나란 얘기지. 그럼 형은 엄마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야? 자기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서방님이 동서를 한껏 비웃으며 말을 하자 순간 빈정이 상했던 것인지 동서가 버럭 외쳤다네요. 아주버님은 입양하고 당신은 친자식이라고. 다들 아무리 두뇌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둘 중에 누군가 입양이 됐다면 내가 입양됐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 내가 어머니께 듣고 왔는데 뭔 소리라는 거야.
분명히 아주버님이 입양됐다고 하셨다니까. 시어머님과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동서가 모든 사실을 말을 했고 나중에서야 시어머님과의 약속이 떠올라서 급히 말을 했다네요. 내 정신 좀 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금부치를 주신 건데 자기야, 어머님께 절대 내색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비밀 지켜주는 대가로 이 금부치를 받아왔단 말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는 절대 안 받겠다고 했지. 근데 어머님이 굳이 주시겠다는 걸 어떡해. 동서가 울상을 지었다는데요. 어느새 서방님이 성큼성큼 걸어가서 신발을 신었답니다. 자기 어디 가려고 그래?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자기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 모르면 몰랐지. 이미 다 들었는데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서방님이 밖으로 뛰쳐나갔기에 동서도 급히 서방님 뒤를 따랐고 시댁에 도착할 즈음 동서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다네요. 어머님, 아버님 집에 계실까요? 집에 있지. 근데 그건 왜 묻는 거니? 그럼 정말 죄송한데 잠깐 1층으로 내려오셔야 할 것 같아요. 동서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자 시어머님이 뭔가를 눈치챘다는 듯이 후다닥 1층으로 내려오셨다는데요. 셋이서 조용한 카페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동서가 안절부절 못한 채 말을 꺼냈다네요. 어머님, 이 사람한테 절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금부치를 어디서 났냐고 자꾸만 물어봐서 저도 모르게 말하고 말았어요. 뭐? 그럼 전부 말을 했단 말이야? 아니, 그걸 하루도 못 참고 말을 했어? 금부치를 어디서 났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제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니? 넌 약속의 뜻이 뭔지도 몰라? 어머님, 저 지방대 나왔다고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 어긴 걸 뭐라고 한 거지? 거기서 지방대 얘기가 왜 나와? 시어머님이 싸늘한 눈길로 동서를 향해 냉랭하게 말을 했다는데요. 동서가 입을 삐죽이며 고개를 푹 숙였다네요. 결국 그날 서방님도 시어머님에게 모든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말하던 서방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부탁을 해서 형한테는 말 못한 것뿐이야. 며칠 뒤 엄마가 각서까지 들고 집에 찾아오셨거든. 각서라니. 점이 가경이라고 했던가요? 서방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며칠 뒤 엄마가 각서를 들고 찾아와서 그 사람이랑 나한테 약속을 지키겠다는 각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했어. 아니,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엄마는 형을 친자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해. 그러다 보니까 형이 알기를 원치 않았어. 내 자식인데 그런 걸 왜 말해야 하냐면서 말이야. 형한테는 정말 미안해. 형수님, 죄송합니다. 서방님이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그날은 이런저런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뭐라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서방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기에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서방님만큼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서방님이 다시 사과를 하고 돌아갔고 남편이 넋이 나간 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남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제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난 당신이 이번 일을 그냥 잊고 지냈으면 좋겠어. 비록 친어머니는 아닐지 몰라도 나는 어머님 아버님이 차별하시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당신도 그런 걸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물론 지금 당신 심정이야 어떤 말로도 표현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진심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가 모시고 가자. 동서 행동을 보아하니까 거기 가 계시면 어머님 마음이 더 불편하실 것 같아. 당신은 괜찮겠어? 임신한 뒤로 당신이 살림도 거진 다 하고 밥도 다 차려주는데 안 괜찮을 게 뭐가 있겠어. 난 괜찮으니까
어머님은 우리가 모시고 가자. 장례식 내내 아버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우셨는데 혼자 계시면 우울한 생각이 더 드실 거 아니야. 말만이라도 참 고마워. 남편 눈에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잠시 후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같이 가요. 지은이 곧 출산도 해야 하는데 내가 거길 뭐하러 가. 가봐야 지은이가 신경 쓸 일밖에 더 있겠어. 어머님,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같이 가세요. 출산하면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외롭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요. 외롭다는 말에 시어머님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는데요. 시시때때로 시아버님의 부재를 느끼셨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우리 집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서방님이 오며 가며 시어머님을 챙기는 듯해 보였어요. 얼마 뒤 집에 돌아오고 난 뒤에는 오히려 시어머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새벽에 아들이 깨서 울기라도 하면 시어머님이 몰래 거실로 데리고 나가 어부발을 해서 재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새벽 거실 문을 열고 나왔더니 시어머님이 아들을 업고 자장가를 부르고 계셨어요. 어머님, 제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제가 볼게요. 내내 애 보느라 잠을 잘 못 잤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 내가 보고 있을 테니 넌 들어가서 더 자라. 아니에요. 이러다 어머님 허리 디스크라도 걸리실까봐 걱정이에요. 내가 볼 땐 우리 승준이가 복덩이다. 승준이 없었으면 참 외로웠을 거야. 요즘은 우리 승준이 보느라 외로움을 느낄 시간조차 없다니까.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 시어머님은 아들을 돌보며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시어머님 덕분에 마음 편히 회사를 다닐 수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집안 살림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셋이 같이 아이를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하자 맞벌이임에도 크게 힘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아버님 기일을 맞이해서 낙골당에 다녀오던 중 경치 좋은 곳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아들을 키우는 게 당연한 건데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시어머님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지만 그날은 남편이 결심을 한 듯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은 내가 입양됐다는 소리 들었어요. 작은아버지 아들이었다면서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워낙 사랑으로 키워주셨다 보니 크게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잖아도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긴 했는데 엄마가 너무 늦게 말을 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도 돼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왜 저를 보낸 거예요? 너를 보낸 게 아니고 사실 네 생모가 널 낳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어. 그러다 보니 생부,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일을 하러 나가면 할머니가 너를 돌봐야 했거든. 근데 할머니 건강까지 안 좋아지시면서 자연스레 우리가 너를 돌보게 됐어. 그렇게 한 2년을 돌봤나? 나중에 작은아버지가 지금의 작은엄마를 만나서 재혼을 하는데 네 작은엄마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어르신 두 분이 애가 있어서 심하게 반대를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키우겠다고 한 거야. 사실 작은아버지랑 작은어머니는 너를 데려간다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도 이유라면 이유였지. 둘이 결혼하고 얼마 뒤 너를 데리고 갔었는데 한 3일을 데리고 있었나? 네가 나를 찾으면서 밤낮으로 울어대니 혹시나 아프기라도 할까 싶어 도저히 안 되겠던지 다시 데리고 왔거든. 근데 나를 보자마자 떨어지질 않는 거야. 물론 엄마도 이미 정이 들 대로 들었던지라 우리가 키우겠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작은아버지가 늘 죄책감 속에 살았다. 너무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님이 남편 손을 꼭 잡아줬는데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제가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혹시 둘째가 말해준 거니? 내가 분명히 말하지 말라고 각서에 지장까지 찍게 했는데 암튼 정이 안 간다니까. 어머님,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놀라긴 했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하는 거였잖아요. 저희는 진짜 괜찮아요. 제가 웃으며 시어머님을 위로해드렸지만 며칠 뒤 시어머님이 동서와 서방님을 불러서 말했어요. 니들 그때 내가 줬던 금붙이 다시 돌려줘야겠다. 네? 왜요? 왜긴 왜야.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준 건데 이미 다 소문내고 다녔더구나. 아, 그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줬던 걸 뺏는 게 어딨어요. 약속을 어겼으니까 당장 돌려줘야겠다. 시어머님이 이를 악물고 얼굴을 무섭게 구기며 말했습니다. 결국 서방님이 들고 있던 쇼핑봉투를 시어머님에게 건넸어요. 엄마가 이미 전화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보, 그걸 가지고 오면 어떡해? 당신이 약속을 어긴 건데 당연히 돌려드리는 게 맞는 거지. 엄마, 죄송해요. 니들한테 보통 실망한 게 아니야. 우리는 밥 먹어야 하니까 그만 돌아가라. 시어머님이 금부치를 받아들고는 두 사람을 내쫓다시피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양심에 찔리긴 했던 모양인지 금부치를 팔지는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서방님 부부를 찾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둘째를 임신했고 시어머님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아버님 기일이라며 웬일로 동서까지 집에 왔는데요. 시어머님과 우리 아들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자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형님, 승준이 영어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아, 그게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어머님이 영문학과를 나오셨더라고. 그럼 어머님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집에서 영어 동화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영어로 놀아주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더라고. 어머님 덕분에 승준이가 말도 엄청 빠르게 배웠잖아. 그러다 보니 영어도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 거기다 어머님 영어 발음이 나보다 좋으신 거 있지. 진짜요?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전에 아버님이 미국 주재원으로 계셨다나 봐. 그때 거기서 공부도 더 하시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님이 대학 나오신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어요. 나도 많이 놀라고 있는 중이야. 승준이 유치원에 원어민 교사가 있다는데 승준이가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한다는 말 듣고 어머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니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어머님이랑 학가한 건 우리한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아니었음 내가 둘째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 저도 모르게 자랑을 늘어놓았는데요. 동서 표정이 멋씹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서방님이 짐을 싸서 집으로 왔거든요. 이게 다 뭐야? 너 집 나온 거니? 엄마,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님 물음에 서방님이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서방님 말에 의하면 동서가 임신 계획을 세우면서 서방님에게 시어머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다네요. 곧 임신해야 한다면서 엄마를 모시고 오라잖아요. 나를? 난 절대 싫다.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가긴 어딜 가. 시어머님이 기겁을 한 채 대꾸했는데요. 평소에도 이기적인 사람인 줄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출산하면 엄마가 애를 봐줘야 한다면서 모시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살림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질투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심도 없다고 했더니 엄마를 안 모시고 오면 이혼하겠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럼 진짜로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야? 시어머님 물음에 서방님이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는데요. 동서가 다짜고짜
시어머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다네요. 임신 계획 있으니까 가서 어머님 모시고 와. 출산한 것도 아니고 임신 계획 있다고 엄마를 모시고 오라니? 어머님도 여기서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잖아. 보니까 어머님이 살림도 다 해주시고 승준이 영어까지 가르쳐 주시던데 그런 노다지가 어딨겠어. 당신 지금 노다지라고 했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난 그냥 당신이 친자식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지내는 게 맞다는 말을 한 것뿐이야. 전에 형수님 만삭 때 형이 그렇게 부탁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당신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머님 모시겠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거기다 우리 아이 태어나면 우리 아이가 친손주인데 당연히 친손주를 돌봐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 엄마 거기서 잘 지내고 계시니까 말도 꺼내지 마. 당신이 안 모시고 오면 내가 가서 모시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오라고 한다고 오실 것 같아? 엄마가 미쳤다고 여길 오시겠다고 하겠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잘 들어. 어머님 안 모시고 오면 이혼이니까 꼭 모시고 와야 할 거야.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그래, 이혼하자. 서방님이 동서에게 소리치고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도 웬만하면 비위 맞춰줄까 했는데 저도 이제는 정이 떨어졌어요. 사실 매일같이 이혼 생각이 들어서 상담도 받고 왔지만 그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했거든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랑 자식 낳고 키울 자신이 없어요. 서방님이 눈물까지 떨구는 모습에 시어머님도 따라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그동안 시어머님도 동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보니 굳이 나서서 이혼을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방님이 강하게 나가자 자존심 강한 동서도 굽히질 않았고 얼마 뒤 두 사람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동서가 약간 후회하는 듯해 보였지만 서방님이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뒤 서방님은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기에 우리 모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이혼한 전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제가 재혼하려고 맞선을 보고 다녔는데 그이 같은 사람이 없는 거 있죠? 사실 그때도 이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이가 강하게 나가는 바람에 자존심 때문에 이혼했던 건데 지금 후회 막심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그이가 제 전화번호를 차단했던데 형님이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볼 땐 둘이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만 있도록 해. 그리고 서방님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네? 만나는 사람이라니요? 어머님 친구분 딸이라고 하는데 이미 가족들하고 인사까지 했고 아마도 곧 결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서방님 믿고 좋은 사람 만나. 그럼 난 이만 전화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난 뒤 급히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전 동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본인은 피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참 많은 상처를 줬음에도 죄책감조차 없는 모습에 미간이 찌푸려졌다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그때 서방님이 전 동서와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말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비록 시어머님이 남편을 낳은 건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신 시부모님께 고개가 절로 숙여졌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